그 연등회요, 과거 7불 중에 이제 세 번째 비사부불입니다. 연등회요 두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그 비사부불의 개송입니다. 지수화풍을 빌려서 몸으로 삼고 마음은 본래 생기지 않고 경계 때문에 있다. 앞의 경계가 없다면 마음도 없으니 죄와 복은 환상과 같아 생기는 것이 곧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들은 역시 이제 말 그대로 개송이고, 개송이라는 건 이제 시죠, 시. 시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나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생각을 가지고 문자화 시킨 거고, 실제는 우리 실제 진실으로 진실이랄까, 이 실제랄까 하는 이거는 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고, 바로 말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걸 벌써 이제 그런 차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건데,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체험은 사실은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몸이 뭘 경험하듯이 그냥 경험이죠, 경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머릿속에서 정리된 될 수도 없고,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은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경험인데, 이 불가사의한 경험, 이제 그 불가사의한 경험은 어디까지나 이제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말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말을 마냥 무시를 하고 그냥 그 불가사의하고 어떤 그 무의식적인 경험,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은 공부라는 것이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좀 어둡게 되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 경험이 근본이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공부를 얘기한다면은 이 체험한 불가사의한 체험을 좀 더 체화시킨다 해야 되나? 체화라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말인데,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 그거는 이제 머리로서 알고 말로서 표현해서 익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음으로 체험한 것은 그냥 마음을 익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럼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걸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방편이란 말로 표현하는 건데, 이 불가사의한 체험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체험으로서 이제 생생하고 확실해서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이 아무리 알 수 없는 경험이고 미묘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말을 해야 뭔가 소통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무슨 이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거 말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말하자면은 아주 날카로운 안목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이 되면 이제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법상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 다 해버리는 거야. 말할 수 없다는 전개가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법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관념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불교 역사가 2500년이라는 역사가 이렇게 있고, 그 역사 속에 아주 뭐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말하자면은 날카롭게 안목을 갖추고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풍부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헤매고 있고 헷갈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뭘 알려고 한단 말이야. 뭘 알려고 하고 뭘 확실하게 해 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불가사의한 거는 확실하게 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첫째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실해지느냐 하는 이제 이제 그거거든, 우리는. 공부를 체험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계속 뭐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모르지만은 뭐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고 한데 뭐 계속 애매모호하다 이게야. 그러니까는 이러다가 뭐시 또 뭐 헤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감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정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애매모함이 어떻게 하면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또렷해질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이제 익어간다 할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첫째는 이 불가사의하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또렷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게 더 이제 이렇게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익숙해져서 또렷해지려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걸 옛날 사람들이 표현한 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까다롭다 이겁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자칫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고 쭉 가야 그게 익숙해지는 거지. 벗어나 버리면 그게 익숙해진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든 그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처음에 건널 때는 굉장히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만 온 신경을 써서 이제 가겠지만은 자꾸 건너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눈 감고도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럴 만큼 익숙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옆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익숙하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게. 그래서 이제 옆으로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가느냐,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항상 뭐 이제 초점이 맞아야 된다, 뭐 하나가 돼야 된다, 뭐 불이 정도에 기합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옆으로 안 떨어지고 이제 잘 간다는 건 결국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것이냐? 옆으로 떨어진 우리가 이게 이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길인데, 그건 마치 정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고, 그 줄을 왜 우리 체육 시설에도 보면 평균된가 뭐 하는 게 있지. 그렇게 쇠파이프 하는 게 쭉 놓고 그냥 그 위에 걸어가 보라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균형입니다, 균형.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균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이제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생각을 따라가면 깨져요. 생각은 반드시 이쪽 아니면 저쪽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이죠. 깨집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 깨져요. 그것도 전부 이쪽 아니면 저쪽이거든. 말을 따라가도 깨져. 또 이쪽 하면 저쪽이단 말이야. 말이랑. 하여튼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 균형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옳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견해가 생긴다면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순간에. 깨진다는 건 이제 그 외나무 다리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예. 이거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어떤 느낌에 푹 빠져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결론적으로 그래 이런 거지 하고 이제 알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또 이제 어떤 그럴듯한 말에 혹해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곧 그 공부가 되는 것이냐 이런 착각들이죠. 이 균형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뭐 하여튼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중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붙잡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고정된 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없으면서도 항상 명쾌한 겁니다. 항상 뚜렷한 거지. 항상 어떤 그런 문제를 못 느끼죠.
이게 이제 비유를 하면 이거를 몸의 건강하고도 유사합니다.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이렇게 몸이 찌부둥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 뭐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떤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등에 부스럼이 있으면 계속 의식이 되거든. 그게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끄달리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식의 문제를 못 느끼는 거. 그게 이제 건강이잖아요. 몸에 대한 어떤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은 자기가 명백하게 내 몸이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거든,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의 문제에서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견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뭘 알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어딘가에 기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가 이제 삿된 곳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이렇게 분명하거든. 분명하고 뚜렷하고 말하자면은 항상 이렇게 생생하죠. 그렇지만은 이거 다 할 거는 전혀 없어. 그런 거는 뭐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를 느끼느냐면 아까 이 외나무 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균형이 잘 잡혀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어떤 문제점을 못 느낍니다. 편안하지. 근데 이쪽이나 저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거나 그래서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확 느낌이 오거든.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자리에 기압이 되어 있으면은 마음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마음이니 법이니 돈이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이제 요 점도 우리가 특히 공부에 오래 하지 못한 사람,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부를 우리가 해오면서 계속 뭔가에 의지를 하고 뭘 붙잡고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유를 느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어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약간 좀,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감각이 생겨요.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정상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확실하게 해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계속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구나 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붙잡고 하여튼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붙잡으려고 하고 어딘가에 머물려고 하고 어쨌든 뭔가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습관이죠. 이제 그것이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욕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고 아무 데도 머물러 있지 않고 아무런 견해도 없이 그냥 항상 저절로 온 우주가 엿보다가 할까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고 살아있고 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이제 이런 이제 익숙함이랄까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겪어봐야 알아. 안 겪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겪어보면은 알고 이제 미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 놓으면은 겪으면서 그때 그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절대 그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 이거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계속 살아있다 하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욕구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자극을 받고 하는 그 근현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현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욕구에 속아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뭔가를 그런 좀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하는데 결국 확실함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확실함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법이 스스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속일은 머리로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만은 법은 머리로서 확실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 스스로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스스로를 증명할 그런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과정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많이 유혹을 느끼는 게 이 말이거든, 말. 책에 써 있는 문자라든지 누군가 하는 말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속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한 안목이 좀 필요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모든 말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세속적으로 뭐 기쁘면 기쁘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안 아프면 안 아프다 하는 거죠. 그건 분명한 근거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달면 달다 하고 쓰면 쓰다 하고 춥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는 거지. 그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죽비를 보고 죽비라고 하고 컵을 보고 컵이라고 하고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고 땅을 보고 땅이라고 하고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속적인 언어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익혀왔단 말이야. 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 법에 대한 모든 말은.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건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서 뭐 이해한다고 해서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여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쭉 겪으면서 저절로 그런 안목이 터득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저절로 그런 안목이 터득이 돼야 되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터득이 불쑥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안목이 이제 저절로 생겨야 됩니다. 이게 실제 경전이라든지 공안이라든지 조사나 선사들의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100% 방편입니다. 어느 한마디도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100%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그걸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두고 저거 굉장히 진실하다, 저 말이 맞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역시 조금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끼더라도 조금 지나면 결국 그 말 역시 한 개 말이고 방편일 뿐이다는 것을 그게 이렇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을 붙잡고 있을 것이고 머물러 있을 것이고 고집하겠죠. 그러면은 통나무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모든 말은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방편이라면 뭐 보통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손가락이 달은 아닙니다.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다음에 방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뭐 경전에도 많이 있죠. 뭐 법화경이나 열반경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뭐 돈이다. 낙엽이지. 돈이 아니고 이제 낙엽을 돈이라고 속여가지고 달래죠. 불난 집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뭐 장난감 사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방편이 속임수라는 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속임수긴 하지만 속임수란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이끌려고 하는, 그거는 나쁜 의미에서 속임수잖아요. 그죠? 근데 방편이 속임수를 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속임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약을 먹이는데 약이라 그러면 안 먹으니까 뭐 까자라고 속인다든지. 어쨌든 먹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불법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의미에서의 속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속임수가 이제 꼭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자꾸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망상을 속여서 진실로 이끌어가는 그런 속임수단 말이에요. 이 방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망상하고 있는 우리 이 중생심을 속여가지고 진실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속임수죠. 이 방편이라는 거는 이게. 근데 이제 속임수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하나의 도구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때는 사실 손가락은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니죠. 도구인데 물론 이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면 그건 속는 거지만은 항상 뭐 속을 가능성은 있죠. 또 우리 선에서는 이제 그 소옥이 부르는 그 얘기를 하죠. 소가 하는데 그 소옥이하고는 아무 볼 일이 없어. 그 소옥이를 부를 때는 자기 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소옥이라는 애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 애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자기 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랬다.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이제 어떤 그런 또 이제 제가 이제 방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거 있잖아. 밭두길 사이로 소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 그죠? 소가 뭐 이쪽 저쪽으로 입을 대면은 꽃피를 이쪽 저쪽으로 당겨줘야 되거든. 곡식 못 먹게.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이쪽으로 당기든지 저쪽으로 당기든지 양쪽을 얘기를 하지만은 소가 우리가 소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이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이쪽 곡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저쪽 곡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거든. 바라는 건 뭐냐면 양쪽 곡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 저쪽 어느 데도 입대지 말라는 건데, 근데 고비를 당길 때는 이쪽으로 당기든지 저쪽으로 당기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방편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말로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문득 자기 경험이나 느낌을 이렇게 느낌이 자동적으로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한테 그냥 이게 맞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렇죠, 다.
그냥 그 순간에 자기 생각 한순간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생각일 뿐인데 남한테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진리인 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속지 말라고. 그런 얘기 속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아무 의식 없이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걸 잘못 들으면 그게 속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입을 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까딱지나면 하면 이게 허물이 되고 결국 허물이란 건 뭐 말하는 사람은 허물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입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래서 함부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부가 그렇게 이제 안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뭐 세속에서의 습관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거든.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이게 맞다고 막 이렇게. 그러놓고 지금 의자 뿌리는 거라고 막. 나중에 뭐 물어보고 내가 그런 얘기 했나 하고 막 이래. 듣는 사람은 그게 그렇지 않은 거야. 그게. 누가 얘기하니까 와 그래 하고 이제 그 기억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다 뭐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건데 전부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목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사람은 이제 어떤 경우 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생각에 끄달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라면은 아무한테나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서로 또 말다툼이 돼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려고 막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좀 해줄 수가 있고 열린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다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항상 자기 말을 내가 이게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돌이켜보는 그런 이제 그것도 안목이에요, 결국. 예. 근데 우리는 뭐 속담에도 있듯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찾아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본다고. 우리 이게 인간 이 범부 중생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문제가 있는지는 뭐 알지도 못하고 자꾸 남의 문제만 지적을 한다고. 대개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은 어쨌든 공부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항상 자기 말이 지금 제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얘기할 필요 없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치우친 어떤 견해나 어떤 그런 치우친 관점이라든지 어딘가에 머물러서 그걸 옳다고 얘기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걸 관찰해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그런 걸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이제 옛날 이제 칼싸움, 무사들이 만난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칼싸움을 하고 무사들이 딱 만났는데 내 송이부터 내 보이면 안 돼. 왜 허점이 보이잖아. 그러면 저한테 다 들키잖아, 허점을. 저 사람이 뭔가를 내보여서 그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탁 허를 찔러가지고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량을 내보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 서로 공부 얘기를 할 때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경솔하게 자기가 뭐 나는 이렇다 하고 내보이면은 반드시 그 허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허점을 얼른 보고 그거는 그렇잖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기량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 가서 막 자기 막 이렇게 막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막 기가 막혀가 앞에 사람 말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문답도 그렇습니다. 선문답의 요령에 대해서는 임재 스님이 임재록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잖아. 선문답이라는 것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악교단지를 앞에 딱 내놓고 손을 집어넣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딱 나와 있잖아 그게. 악교가 들어있는 단지 밖에서는 안 보이지. 악교가 있는지 그 안에 뭐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거라. 딱 내놓고 이게 뭐냐 뭐 이러. 지도 모르게 그는 손을 쑥 집어넣는 순간이고 막 손에 악교라는 거 요즘 말하면 본드거든. 손에 본드 묻어본 거 잘 씻겨집니까 그게. 그게 이제 선문답 요령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이제 그건 다 안목이에요 그런 게. 지가 먼저 뭐 돈은 이런 거고 법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내보인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게. 제대로 안목이 없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견해도 매여 있지 않은지, 어떤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기 공부를 항상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 공부가 충분하면은 저절로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가 와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가 남을 가르친다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든 남이든 이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는. 하여튼 이 방편의 말이다. 방편이라는 것은 첫째 그것만 일단은 명심하시면 돼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도 맞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로서는.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할 때는 뭔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약이라고 하는 거거든, 약. 모든 말은 약이다. 방편으로 하는 말은 다 약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건강할 때는 약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약이라는 건 병이 생길 때 필요한 거지.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말들은 어떤 이제 치우친 견해가 있거나 뭔가가 애매모호하고 혼동하고 있거나 어디인가에 머물러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점들을 치료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이거는. 말이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막 자기 나름으로 흥이 나가지고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일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선시는 되게 막 그런 것들이지. 그거는 원체가 뭐 방편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막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걸 한번 자기 나름으로 한번 자기 느낌대로 얘기를 해본 것이요, 그냥.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말할 수 없는 거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말 언어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꼬리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손가락만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안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항상 달을 보고 있고, 그 손가락은 뭐 꼭 필요할 때 그 달이 그 손가락이 달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달을 보고 있어야 그 얘기도 가능하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붙잡고 서로 뭐 좋니 나쁘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 옛날 스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뭐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그 말을 따라가거나 말꼬리 붙잡기를 하거나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대화를 중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중단해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뭐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알교 단지를 앞에 턱 내놓고 내놓은 사람도 손을 안 넣고 앞에 있는 사람도 손을 안 넣으면은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달리고 알고 할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수와 풍을 빌려서 몸으로 삼고 마음은 본래 생기지 않고 경계 때문에 있다. 이제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편의 말이라는 게 항상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예. 물론 뭐 세속 말도 뭐 그럴 수가 있지만은 세속의 말은 그래도 오해할 가능성은 적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방편의 말은 이해할 가능성은 적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아까 밭 사이 길로 소를 몰고 갈 때 꽃비를 이렇게 꽃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꽃비를 몰고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요 오른쪽에 밭에 곡식에 입을 대면은 꽃비를 왼쪽으로 확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 입장에서는 이게 오른쪽을 먹지 말고 왼쪽으로 당기니까 왼쪽 걸 먹으라 하는갑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왼쪽을 입에 대면은 또 이제 꽃비를 얻으려니까 오른쪽으로 확 잡아당겨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매번 하다 보면 이제 우둔한 소도 비록 꽃비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지만 사실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가라는 뜻은 아니구나. 이제 이래 되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꽃비 당기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이해가 아니고 오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편에 대한 하나의 안목이 되는 겁니다. 꽃비가 당기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뜻대로만 따라가면 그건 전부 다 소가 꽃비 당기는 대로 따라간 거하고 똑같다. 다 오해다 이게 그거는. 말뜻을 따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그럼 마음이 텅텅 비어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죠. 뭐 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 소야 소. 그 따라가 버린 거야 이거는 100%.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왜 나는 허공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방편의 말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따라가 버는 거예요. 이게 몸이 없다 이러면 왜 몸이 없지 이제 또 따라가 버리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 법을 얘기하는 방편의 말은 오해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 되느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때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 그전에는 거짓말 100% 다 오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설사 앞에 나타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저 말씀은 그냥 방편의 말이지. 왜 저런 말씀을 할까 하는 걸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이제 그때 이제 납득이 된다 이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제일 이제 삿된 가르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요. 뭔가 아주 그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건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이제 삿된 가르침인데, 물론 이제 뭐 방편을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그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것 없이 마치 이것이 어떤 말로 표현된 이것이 이 불교의 진리에 대한 하나의 가장 말하자면은 그 가깝고 그럴듯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 무슨 진공묘유 해석고 그죠? 성성적적 해석고 영지불매 무슨 그렇게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 말에 쏘가가지고 끄달려 버리면은 이제 말의 노예가 돼가지고 공부는 이제 뒷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마음은 본래 생기지 않고 경계 때문에 있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인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 때문에 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란 게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마음은 본래 생기지 않고 경계 때문에 있다 이 말은 마음이란 게 따로 없어. 그냥 시계를 보면은 시계에서 확인되고 컵에 보면 컵에서 확인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고 하늘을 보면 하늘에 있고 땅에 보면 땅에 있고 따로 마음이랄 게 뭐가 있어. 온갖 삼라만상 위에서 드러나는 게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은 경계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 여기에 이 공부에 이 법에 대한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인데 그 방편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아까 말 따라가는 거라 그게. 한자로 화타라는 말이 있어. 화타. 말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말을 떨어졌다는 거거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고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이해를 해서 그렇다고 여기면은 그건 말 따라간 겁니다. 그건 말 따라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아까 소가 꽃비를 잡아 당기는 대로 머리를 돌려서 곡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게 말 따라간 거예요. 그건. 아까 악교단지라는 게 진짜로 악교단지를 내놓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것도 앉아 손을 푹 집어넣는다고 말하면 그 말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문답의 그 요점이거든요. 이게 선문답을 하는 요령이라 상대방이 내 말에 따라오도록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그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바로 그 소가 꽃이 땡긴 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말에 떨어진 것이고 말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따라가 버리거든. 그 책을 보면 막 100% 말 따라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는 이거 뭐 말 따라 안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책을 보면은 막 100% 따라가 버리니까 그 도움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책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 나중에 정말 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건 이제 자기 안목이 딱 갖추어져서 이제 법이 이렇게 좀 더 단단하게 자리가 잡히면 저기 말 따라가지 않을 능력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책을 보더라도 책의 말을 안 따라가고 그것이 어떤 방편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거를.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은 오해고 그 말을 이게 어떤 방편으로 어떤 그 취지에서 이런 방편을 썼는가 하고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쭉 이제 그런 말들인데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어떤 종류의 방편이다 하는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을 갖추는 것이죠. 이게. 그러려면은 어쨌든 그 안목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살림살이, 자기의 이 법이 이렇게 뚜렷할 때 이렇게 어쨌든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형식이나 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함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걸려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의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이런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로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움. 옛날 임제는 도인을 무의도인이라 그랬거든. 그 의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이야. 아무데도 의지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게 해탈입니다. 대자유고. 그게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데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이 마음이 세속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붙잡고 있거나 어딘가에 의지를 하거나 뭔가를 보고 있거나 계속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됩니다. 마음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탈을 해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어딘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그런 대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알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잖아. 이게 뭐 나다 또는 법이다 이런 뭐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데도 머물지 않고 아무런 견해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이렇게 없어. 항상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깨달음이다, 뭐 도다, 법이다, 공부다 이런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그러니까 공부니 부처니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 그런 게 없어. 그게 이제 자유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유잖아. 부처한테 매여 있으면 그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깨달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유로운 게 없지.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그 견해도 주장하지 않는 자유라고,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해탈을 해서 뭐 자유롭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항상. 아무것도 없대 어디든지 발을 디딜 수 있고 뭐든지 볼 수 있고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든지 하더라도 그 생각에 머물리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리질 않아. 이게 이제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항상 뭐 아무 일이 없어, 항상. 아무 일이 없고 뭐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한 건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인연 따라서 필요한 생각을 해서 필요한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인연 따라서 필요한 말을 하고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 여법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뭐 머물러 있는 데가 없고 아는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평소에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상에 올라와서 설법하려니까 이 얘기하지. 그럼 평소에 법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법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법 얘기라고 도 얘기를 하고 뭐, 돈이 법이니 그런 말은 듣기도 싫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각자 어쨌든 그런 자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뭔가 견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지.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나오는 얘기지. 인연 따라 산다는 것도. 그래서 마음은 본래 생기지 않고 경계 때문에 있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의 말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하고 시비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야. 가장 어리석은 거. 응?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또 사람들도 왕왕 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뭐 어리석음이 넘쳐나. 그게. 아니 자기 애인한테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소가 했는데 야, 니 왜 소가 하느냐. 정확하게 불러라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뭐 김소옥이라든지 뭐 박소옥이라든지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이게 뭐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만 보라. 이게. 자꾸 우리가 손가락을 붙들고 뭐 이게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래 버리면은 그냥 뭐 스스로 어리석다는 걸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본래 생기지 않고 경기 때문에 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절대로 이 말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의 경계가 없다면 마음도 없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를 해서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를 해서 경계가 있으니까 마음도 있고 마치 뭐 거울처럼
거울에 비치는 사물은 사물이 있으니까 안에 비치고, 비친다는 것은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경계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는 거고, 다 경계가 나타나는 게 다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이제 이런 말을 방편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알면은 그거는 소가 있을 때 소고기가 지부르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말 따라간 사람이지. 참된 이 법은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건 방편이라니까. 그러니까 법은 절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아무리 해도 100% 무조건 방편이야, 그거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붙들고 무엇이 많이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뭐 그런 말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보고 이게 참 그럴듯하게 한 말이다 하고 뭐 그렇게 동의는 하고 공감을 가질지라도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일 뿐인 것이지, 순간 생기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느낌일 뿐인 거지, 그게 무슨 그 진리다고 이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죄와 복은 환상과 같아서 생기는 것이 곧 사라지는 거다. 죄와 복은 환상과 같아서 생기는 것은 생기는 게 아니다. 생기는 것이 곧 사라지는 거다. 이 말도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걸 고지고대로 그래 죄를 아무리 지어도 다 뭐 어차피 다 환상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지 뭐. 환상은 무슨 환상.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따라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과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과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을 따라가면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러니까 인과법을 싹 무시를 하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과법을 무시하지 않고 인과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은 인과법에 그렇다고 또 매여 있으면은 그건 중생이죠. 그러니까 죄와 복이 환상과 같다는 말은 죄와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비록 죄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걸림이 없다, 매이지 않는다.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자유자재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자재함이라는 것은 그건 자기가 이제 이 법에 여법했을 때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여법했을 때 스스로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걸 마치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뭐 죄지도 괜찮고 뭐 복지도 쓸데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큰 지혜입니다. 이제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저절로 그런 지혜도 이렇게 좀 생겨서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